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최근 저희 차도로 채널이 저희가 소속한 MCN인 다이아TV에서 탑 20 인플루언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차도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춘권과 쿵푸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배워봤자 쓸모없다고 엄청나게 용감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한 유명한 무술인이 있습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그런 영상이죠. 종합격투기에서 태권도를 볼 수 없는 이유에서 말씀드린 그 인물입니다. 현재 대략 20년째 UFC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전직 미국 태권도 주 챔피언이자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주짓수 천재 에디 브라보의 제자인 주짓수 블랙벨트 조 로건 해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태권도에 올인하고 졸업 이후 미국에서 태권도 주 챔피언에 오르고 올림픽을 준비하며 보스턴 대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태권도 이야기를 종종 하고 김치가 그렇게 맛있고 몸에 좋다며 태권도와 한국 문화는 그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로건 해설이 태권도 사범님으로 활동하고 있던 시절 그는 우연히 킥복서와 스파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편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보기 좋게 얻어터졌다고 합니다. 네, 이 경험으로 그는 입시 타격과 종합격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먼 훗날 주짓수 블랙벨트까지 따게 됩니다. 로건 해설은 당시를 돌아보면 현실에 아무런 쓸모없는 무술인 태권도에 너무나도 긴 시간을 허비했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태권도의 실전성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건 해설이 말은 이렇게 해도 태권도가 약한 게 아니라 태권도의 시스템과 룰이 실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레슬링이나 기타 격투수를 같이 배워야만 태권도는 최고의 발차기 전문 무술로 거듭난다는 말을 할 만큼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 자체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이 일리가 있는 게 태권도의 약점은 발차기 기술 자체가 아니라 레그킥이나 복싱 같은 현대 격투기의 기본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넘어지면 경기가 중단되는 룰 때문에 테이크다운이나 그라운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태권도를 순수 스포츠로서 태권도 하는 사람들끼리만 붙기 위해 배우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희 차도로 채널은 아무래도 격투기 채널이다 보니 오늘은 스포츠 태권도가 아닌 종합격투기에서 태권도를 얼마나 잘 적용시킬 수 있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대 태권도는 스포츠화가 된 만큼 룰 때문에 재빠르게 상대방의 내 발차기를 맞추고 점수를 따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격투기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함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데미지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태권도의 이러한 룰을 상당히 많이 비판하곤 하죠. 하지만 로건 해설이 말한 부분 중에 제가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태권도 발차기 자체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태권도가 아니라 격투기를 배우고 태권도 발차기를 섞어줘야 태권도 발차기가 격투기나 실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한 조로건 해설도 사실 덩치도 크고 태권도나 주짓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잘해서 매우 터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괴롭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좀 논다는 학생들과 자주 마찰이 있어서 로건 학생은 무술을 배우면서 자존감을 길렀다고 말했습니다. 1967년생인 로건 해설은 11살이 되던 해에 무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만 14살이 되던 해엔 가라테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동네 대회에 출전했다고 했습니다. 만 19살이 되던 해에 그는 라이트급으로 US 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하여 US 오픈 토너먼트를 우승해버리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4년 연속 매사추세츠 주 풀컨택트 챔피언십 타이틀을 유지하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님으로 거듭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킥복서와 스파링을 하고 얻어터진 로건은 바로 주짓수로 전향한 것이 아니라 킥복싱을 잠시 배우긴 합니다. 그는 태권도를 내려놓고 킥복싱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2승 1패란 아마추어 기록을 세웠지만 만 21살에 잦은 두통으로 격투 스포츠 자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코미디언이 된 로건 해설은 스탠드업 코미디, 시트콤 출연, 예능 출연 등으로 인지도를 쌓고 1997년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맙니다. 조 로건 해설은 우연한 기회로 격투기의 팬으로서 자신이 즐겨보던 단체인 UFC의 인터뷰 담당자로 고용된 것이죠. 지금은 주짓수 고수이자 블랙벨트인 로건 해설은 이때까지만 해도 주짓수를 배운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2002년까지 로건 해설은 인터뷰만 맡았으며 데이나 화이트 사장은 로건에게 해설을 요청했지만 로건 해설은 친구들이랑 격투기를 보는 게 가장 재미있다며 격투기를 즐기고 싶지 해설을 일로 하고 싶지는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화이트 사장의 공세 끝에 결국 로건은 친구들에게 UFC VIP 티켓을 쭉 제공해주겠다는 조건을 허락한다면은 로건은 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건은 그렇게 1년 동안 UFC 티켓을 대가로 해설을 했으며 1년 뒤 로건의 해설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행사 티켓이 아닌 정식으로 연봉을 받으며 UFC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양한 격투기 시상식, 스포츠 시상식, 그리고 미디어 시상식에서 최고의 스포츠인, 최고의 해설인, 그리고 최고의 격투기 관련 인물 등의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실제로 그는 UFC가 야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TV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판을 치던 시절에 공중파 텔레비전에 나와 격투기가 스포츠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인터뷰에 등장하고 주짓수를 퍼뜨리는 등 격투기 대중화에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로건 해설의 삶에 대해 잠깐 알아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세계 넘버원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를 진행하고 UFC를 20년 넘게 해설한 무술인이자 코미디언인 조 로건 해설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실전성을 이뤄가는 무술들은 모조리 비판했습니다. 그의 절친이자 스승님인 에디 브라보와 매우 비슷한 무술 철학이네요. 이같이 공격적인 발언으로 그는 적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무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그를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고 올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죠. 무술에 들어간 무자는 굳셀 무로 무기, 무사, 무술 등에 들어가는 만큼 전투의 뜻을 갖고 있으며 무술의 영어 버전인 마샬 아츠의 마샬도 전투 혹은 전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건 해설의 입장에서는 뛰어난 무술은 무술의 본질인 전투 능력이 뛰어난 무술인 만큼 무술을 배우기로 결정했다면 이왕이면 가장 전투 능력이 뛰어난 무술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냐는 개인적인 그의 의견입니다. 그는 쿵푸를 자주 예로 드는데 그 이유는 쿵푸 수련자들은 합을 맞추면서 예상된 시나리오를 전제로 격투기를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 목각 인형을 상대로 타격을 연습하기 때문에 합을 맞춘 적 없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실제 인간과 싸우게 된다면 그동안 연마한 쿵푸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견이죠. 로건 해설은 쿵푸 고수들이 싸우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쿵푸 고술이라고 해도 실제로 싸움이 시작되면은 보통 개싸움으로 번지거나 격투기 경기로 바뀐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술의 실전성을 비판했지 무술 자체를 비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그는 현대 종합격투기에 관심이 있고 격투기 도장을 찾는 이들 중에는 순수하게 스포츠를 좋아하고 강해지고 싶은 건전한 마음으로 도장을 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말 그대로 누군가를 패고 싶은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종합격투기는 실전성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는 자신의 태권도 시절을 떠올리며 그는 매번 수업이 시작하기 전, 수업이 끝날 때, 겨루기를 할 때 등 태권도의 예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술에서의 예절은 매우 중요하다며 격투기에서도 이 같은 부분은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도 무술 대 무술 영상이 올라오거나 오래된 무술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 이런 의견이 자주 올라오기도 하죠.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 차도르를 포함한 저희 채널의 관계자들은 무술을 싫어하지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영상들은 자신의 무술이 종합격투기보다 강하다고 주장하는 고수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준 그런 영상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히 영춘권 영상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연문이나 이소룡 같은 인물이 등장했으면 영춘권이 종합격투기를 이겼을 것이며 이 때문에 무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인 게 사실 두 사람이 강한 것은 사실일지 하더라도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인터넷이 퍼진 이후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발전해왔습니다. 이소룡이나 연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10년 전의 UFC랑 지금의 UFC만 비교해도 선수들의 평균 실력을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처럼 과거의 무술 고수들이 어마어마한 피지컬, 어마어마한 싸움 실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적을 보유했을 수는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 시대를 기준으로 평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무술을 짜집게 하고 가장 강한 기술들만 모아놓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종합격투기를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파이터들과 과거 무술 고수들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 무술을 포함한 실전성을 이뤄가는 무술들을 비판한 전직 태권도 챔피언이자 주짓수 블랙벨트인 조로건 해설의 개인적인 삶과 그의 무술 철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의 의견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던 만큼 조금 예민한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 가볍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며 조만간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follow me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